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동개혁 문제를 언급하는 한편 큰절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금의 당명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 개정에 힘을 실었는데요. 또 이런가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이 박근영 씨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정치권의 발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욱 기자. 네. 먼저 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이 미국 외교 순방 중에 또 노동개혁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네. 그래서 뭐 큰절 외교 행보에 이어서 이게 자기 정치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차기 대선을 겨냥한 어떤 주자로서의 행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김무성 대표는 현재 뭐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차기 대권 주자 뭐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24%가 나왔고, 뭐 그다음에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뭐 한 15%대, 그다음에 문재인 그 새정치연합 대표가 13%대,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로 지금 현재 대권 주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현안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더 높이고, 네. 그리고 뭐 이 그 새누리당 내 어떤 그 보수층의 어떤 지지 기반을 더 넓히는 뭐 그런 효과를 좀 노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특히 대통령도 이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를 했고, 이인재 의원이 뭐 노동개혁 특위 위원장 맡아가지고 지금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 노동개혁이라는 그 이슈는 특히 그 새누리당의 그 취약계층인 젊은 층을 잡는 데 굉장히 아주 그 유효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젊은 층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취업을 좀 강화할 수 있게 만든다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도 이거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런 그 이슈이기 때문에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노동개혁을 이제 반드시 이거를 해나가겠다. 네.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죠. 특히 임금 피크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내년부터 당장 60세로 정년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같은 건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이 젊은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이제 여야가 똑같은 입장이지만 네. 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 발언과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보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런 주장인 거고, 반면에 이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뭐 노동계의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난색을 피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경제 구조까지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자,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뭐 노동개혁도 노동개혁이지만 사실 김무성 대표가 큰절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선 상당히 좀 화제도 되면서 논란도 많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입장을 밝혔어요. 예. 내년에도 미국을 가는데 그때도 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했거든요. 예. 이런 언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뭐 저희 YTN에서도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과공 비례 아니냐. 미국 가가지고 이제 참전 용사들한테 이제 큰절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워커 장군 그 묘비 앞에서도 이제 큰절을 했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또 뭐 스캐퍼러티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을 좀 업어주는 이른바 어부바 리더십을 네.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뭐 지나치게 이게 좀 너무 미국의 저자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야당에서도 좀 일부 비난했었습니다. 이제 중국보다 미국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중국보다 미국이다라 조금 외교적으로 좀 세련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거친 그런 표현을 좀 쓰는 것도 있거든요. 네. 물론 미국의 어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지만 중국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불쾌함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뭐 중국 대사관 측에서 김무성 대표 발언의 진위가 뭐냐. 중국에도 특사로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뭐 김무성 대표의 뭐 어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를 이제 살려주신 분들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큰절을 하게 된 거다. 네. 그리고 또 진보 좌파 세력이 준동해서 참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이런 거는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또 이제 보수층의 어떤 결집을 노리고. 이제 저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의 결집을 내서 편가르기 발언이다 이런 또 비난도 있거든요. 그걸 더군다나 이제 외국 방문 중에 자, 이 큰 절을 한 데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자기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도 저렇게 외국 방문 가가지고 큰 절 그때 가서는 안 할까요? 글쎄, 그때 가서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집권당 대표로서 하고 그다음에 뭐 원수라든지 뭐 이런 위치에서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야당 얘기 한번 해보죠. 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
이 안철수 정치 세력과 이 문재인 그 원래 민주당 세력이 이제 결합하면서 새로운 당명으로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아무래도 이 좀 당명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당명이 바꿔질까요? 일단 지금 뭐라 그러죠? 셀프 디스를 만든 네. 브랜드 위원장이죠. 손혜원 씨가 일단 이 당명 자체가 브랜드에는 좀 좋지 않다라고 먼저 이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나오시면 문재인 대표도 지금 당명이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사실은 이 당명 얘기를 할 때에는 말씀하셨지만 이 당명이 안철수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거의 사실은 만들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라서 이 안철수 의원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네. 안철수 의원이 원래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당명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얼마 전에 얘기를 할 때 먼저 선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후 당명의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약간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당명 개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안철수 의원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선 개혁이 먼저이다.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을 처음에 당명을 만들 때에도 우리가 새 정치를 하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의 정치를 좀 더 바꿔보고 새로운 이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자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고 나서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정치를 보여줬는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야당의 지지자들도 좀 이렇게 의혹을 가진다고 하기는 뭐하고 좀 의문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호남에서도 더 이상은 지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는 개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민주당으로서의 뭔가를 보여주는 개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름만으로 과연 새로운 지지층들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름도 이름이지만 정말 지금 뭔가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더 잘 보여주는 게 당명의 개정 보다는 좀 다른 더 지지층들을 결집할 수 있는 우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당명 부분은요,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손혜원 홍보위원장도 그 당명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어렵고 사람들이 이거를 줄여서 부를 때도 혼란이 많았잖아요. 부르기도 어렵다면은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개진한 거고 사실 정치부 기자였던 정치부장했던 저 입장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줄여서 뭐 새정연이라고도 하고 뭐 새정치라고도 하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줄여서 새정치라고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 이름이 새정치라는 건 조금 그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좀 불쾌하지 않을까요? 불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해왔는데 조금 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혁신을 어느 정도 하고 해놓고 나서 당명을 바꾼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혁신을 한 뒤에 그다음에 당명 개정을 해라. 뭐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당명 개정에 반대하는 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죠.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또 이런가 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의 이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이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밤낮 피해 의식만 갖고 살게 되면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전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참배고 제사고는 안 드리겠다. 특히 동양권에서. 그거는 안 되죠. 후손으로서 혈손으로서 모두. 그거는 폐륜이죠. 가까운 이웃과 잘 지내는 거를 자꾸 교란시키려고 그러고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렇게 문제를 자꾸 삼고 그러면 네, 지금 인터뷰는 이제 공항에 이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이 기자들과의 그 취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일본 언론과의 특별 대담에서는 일본 측에 매년 해마다 이 사과를 요구하고 또 이 신사 참배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최 변호사님. 일단 저도 저 발언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 입장으로 이제 박근영 씨는 자연인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동생이고요. 아무래도 아무리 자연인으로서 발언을 하더라도 거기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베 총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사를 반성하라라는 게 우리나라의 공식 입장이고 네. 거기다가 얼마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다른 외국에 있는 지식인들도 모여서 일본은 반성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동생에 가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네. 그 얘기가 사실은 사실과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위안부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총리가 천황이 사과를 했는데 더 이상은 자꾸 꺼내는 거는 똑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한일협정에서 어떠한 그런 문서에도 제가 이제 뭐 언론에서 아니면 기사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들 얘기하기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문제를 저렇게 일본에서 인터뷰를 했다라면 그러면 일본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대통령의 동생이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뭐 어떠한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발언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베 내각이 과거사 왜곡에다가 또 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마저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의 뜨거운 지금 외교 현안이 되고 있고 또 상당히 그 한일 관계도 냉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